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천 1919로 다시 인사드리는 정수환입니다. 작년 이 방송을 처음 했었던 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요. 12월 31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약 3개월여간 짧은 이별을 하고 다시 1919 청취자분들과 만나게 되네요. 재충전을 한 만큼 좀 더 알차고 즐거운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그리고 이 첫 방송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서천군의 지역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응원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좀 할게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서천에서 왔습니다. 아, 서천 어디서 오셨어요? 기벌포 영화관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영화 시간표 보러 왔어요. 영화 시간표 보러 오셨다고요? 네. 뭐 영화 보러 오신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러 왔어요. 아, 보고 싶은 영화 오늘 있으셨어요? 아니요, 내일부터 영화가 상영이 됐대요. 무슨 영화 보고 싶으신데요? 조이요. 조이요? 조이 누구? 여기 서천에 영화관 생겨서 어때요? 좋죠. 보통은 타지 가가지고 8,000원 아니면 9,000원 안에 내에서 영화를 보다가 여기는 5,000원이면 되니까요. 아, 여기 가격이 5,000원이군요. 네, 여기 저렴해요. 되게 좋겠네요. 좋죠. 5,000원에다가 매점도 되게 싸더라고요. 뭐 좋아하는 뭐 신청곡 같은 거 신청곡 있으면 한번 추천 좀 해줄래요?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인 시그널의 OST인데요. 네. 장범준의 회상이요. 장범진의 회상이요? 네. 아, 예. 그 끝으로 이번에 라디오 서천 1919 방송이 첫 방송으로 나갈 거예요. 네. 그 라디오 서천 1919 화이팅! 제가 라디오 서천 1919 하면 화이팅! 같이 외치는 걸로 인터뷰 마무리 할게요. 네. 라디오 서천 1919 화이팅!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려 했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천 1919로 다시 인사드리는 정수환입니다. 첫 방송에 원래 또 묘미가 실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약간 생방송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다시 인사드릴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서천군의 지역 주민 목소리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듣고 와서 제가 인사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곡으로 장범준의 회상 아까 듣고 오셨죠?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천 1919로 인사드린 정수환입니다. 제 목소리 저를 기억해 주시는 청취자도 있으실 테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프닝을 못 들으셨으니까 제가 했던 말을 다시 좀 읊어보면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라는 말이 주는 힘도 참 대단하지만요. 다시라는 말이 이렇게 앞에 붙으면 또 다른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해보겠다라는 뭐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열심히 하고 있던 누군가에게 그 되새겨보는 의미로 뭐 다짐의 의미가 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 라디오 서천 1919는요. 작년에도 동일한 이름으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2015년 5월 19일 첫 방송을 기점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청취자분들께 서천군의 일자리, 지역 소식 등을 알리기 위해 다가갔었는데요. 2015년에 라디오 서천 1919가
서천에서 처음으로 지역민의 일자리 경제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었다면 2016년 올해는 조금 더 새롭게 알차게 그리고 즐겁게 청취자가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만큼 일주일에 한 번인 대신에 60분에서 90분으로 3부 구성이 됐고요. 내용도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각 부마다 어떤 코너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첫 방송이니만큼 각 부마다 어떤 코너들이 있는지 아마 모르실 테죠. 그렇죠.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90분간 진행되는 라디오 서천 1919는요. 30분씩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과 오사맛이신데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에서 서천군청의 홍보과 미니어 아나운서가 이제 올해 함께 합류하시게 됩니다.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매주 나와주셔서 서천군의 지난 소식과 앞으로의 소식들을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작년에는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리포터, 송묘 리포터죠. 통통 튀고 상큼한 목소리가 매력적이셨던 송묘 리포터가 참여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완전 또 반전, 다른 의미로 듣기만 해도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의 미니 아나운서 김희주 아나운서가 곧 잠시 후 나오실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너는요. 오사맛입니다. 오사맛이 뭐지? 줄임말입니다. 네, 맞추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오사맛이란 줄임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라는 이름입니다. 줄여서 오사맛이라고 간단히 얘기했고요. 새 코너에 맞게 새로운 분이 또 라디오 서천 1919에 합류해 주시는데요. 임승빈 씨가 매주 사회적 경제에 관한 키워드를 정리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2부인데요. 2부 역시 두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 진행됐던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중 하나를 선정해서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심도 깊게 서천군의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다음 일자리 네트워크에서는 작년과 동일하죠. 서천군의 일자리를 찾고 계신 청취자를 위한 코너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팀장님과의 전화 연결 인터뷰를 통해서 일자리 정보 알아봅니다. 대망의 마지막 3부 순서입니다. 앞서 1부에서는 조금 서천군 내에 돌아가는 소식들, 일자리 정보, 사회적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다면요. 마지막에는 또 청취자분들의 머리를 조금 식혀주고자 저희가 준비한 코너인데요. 역시 라디오 서천 1919 개편통해서 새롭게 생긴 코너입니다. 이름은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미남 패널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할 것 같죠. 실제로 잘생기셨어요. 목소리가 잘생기셨어요. 얼굴은 잘 모르겠어 나는. 아무튼 김대겸 씨, 일명 별칭 겸이 씨가 고정 패널로 나오시는데요. 타칭은 아니고 자칭 문화 칼럼니스트랍니다. 영화 평론가 겸이 씨께서 현재 센터 내에 있는 기월보 극장과 센터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하나씩 꼽아서 간단히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또 이어서 사연 소개도 이루어지는데요. 사연에 당첨되시는 분들께 제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맛이 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서천군의 사회적 경제 분야의 협찬 제품도 드리니까요. 사연 보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있으니까 소정의 상품 드리니까 사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총 3부까지 코너 소개가 있고요. 마지막 주에 특별 코너가 또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뛰고 있는 대표분들을 센터에 직접 모시고 사회적 경제 성공 사례, 어려움 등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이 역시 3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주죠. 이번 달로 치면 3월 31일 3부 시간에 영화와 사연 읽어준 남자 코너 대신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016년 한 해 동안 이어갈 라디오 서천 1919 방송 코너들을 소개했습니다. 발랄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마무의 넌 잊으먼들. Come on, hey mommy,
얘들 좀 봐. Come on hey sister, come on hey brother. 누가 얘들 좀 말려줘. 귀여운 척, 섹시한 척, 이쁜 척 그런 거 안 해도. 네. 바로 서청군 지역 정보 소식을 들어가기 전에 뭔가 잊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그쵸? 나 사연도 보내고 싶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보내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을 빠르게 얘기하고 바로 서청군 지역 정보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인데요. 처음에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공식 번호가 있거든요. 010-6758-5579 6758-5579로 보내주시거나 또 카톡도 가능합니다.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요. 서청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오니까요. 친구 추천하시고 채팅방에서 하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다시 듣죠? 할 때 다시 듣기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시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가 바로 나옵니다. 다운받으시고 하단에 라디오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이건 다시 듣기가 아니라 생방송 듣는 방법이었군요.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다시 듣기는 팟캐스트로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 가능한데요. 팟캐스트 들어가셔서 서천이라고 검색하시면 서천 FM이 나옵니다.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규 방송들, 라디오 서천 1919뿐만 아니라 1328 라디오 내 친구, 떴다 의소대 등등 있으시니까요. 들어보시면서 이 프로그램 참 재밌다. 그러면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첫 코너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한 주간의 지난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과 앞으로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천군의 미니어 아나운서, 서천군청 홍보과의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매주 찾아오셔서 발빠르게 서천군의 소식을 들고 올 예정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희주 아나운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오프닝을 치고 막 멘트를 하는 와중에도 이게 계속 떨고 계시더라고요. 네. 왜 떨고 계시나? 많이 긴장되셨나 봐요. 라디오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떨립니다. 아침부터, 네. 떨리는 목소리를 담아서 일단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 라디오 서천 1919에서 지역 정보와 소식을 생방송으로 전달해드릴 서천군청 아나운서 김희주입니다.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생방송이라 긴장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이라 지금 다들 모든 스태프가 좀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이렇게 계속 한 주 한 주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거 방송 거까지 거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앞으로 친해질 기회는 많으니까 일단은 갖고 오신 소식부터 좀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는 이제 저도 자칭인가 봐요. 아나운서라고. 자칭인가? 사칭인가? 네.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나운서라고 이렇게 직함을 소소하게 달고 있으나 서천군청에 아나운서가 있다라는 건 제가 이름만 사실 듣고 직접 뵈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만 아시나 싶을 정도로 대부분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앞에 가리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칭 혼자 아나운서라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데요. 앞으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공감되는 게 많이 생겼네요. 네. 그러면은 군청 홍보과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군청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시나요? 네, 정확히 이제 정책기획실 홍보팀에 이제 소속돼 있고요. 네. 이제 군청에서 군정 뉴스 진행하고 서천 관련 홍보 영상도 같이 제작을 하면서 가끔 지역 행사가 있으면 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에 행사 네. 있으면은 저를 곳곳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이제 네. 뭐 많이 보시겠네요. 그럼 얼굴을 좀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음, 그리고 이제 네. SNS 관련 홍보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홍보팀에 있는 만큼 서천군의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SNS뿐만 아니라 여기 센터 소식 이제 방송을 통해서까지 청취자분들이 더 많이 이제 아실 수 있게 돼서 저도 참 반갑습니다. 이번 지역 정보와 소식 코너에서 이제 오늘 첫 방송을 맞아서 어떤 소식을 좀 들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본을 지금 봤어요. 대본상에는 네.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게 있었군요. 네, 네. 근데 또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굳이 역시 말씀 안 센스가 넘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네. 좋은 소식 들고 오셨죠? 네, 우리 군에 원광대 부속병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네, 바로 지난 3일 원광대 병원과 MOU 체결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이름이 지어질지는 모르지만 우선 가칭 원광대 부속 서천병원이 내년 1월에 착공해 12월쯤 개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천에 큰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이야 많은데 진짜 종합병원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광대 부속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특히 서천에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가지고 네. 6만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서 약 30% 가까이가 어르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쪼록 이 어르신들께 참 기쁜 소식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광대 부속병원은요,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가 3개에 있는 과로 이제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응급실이 사실 부족해요, 서천이. 네.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네.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게 네.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원광대 부속병원이 어디에 생기는 건가요? 네. 그 원광대 부속병원이요. 그 예전 서천역 위치 있거든요. 거기에 건립이 된다고 합니다. 네. 45병상을 둔 2층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건립 대상 부지 그 서천역 위치에 있는 그 부지가요. 군유지래요. 네, 그래서 병원 신축 준공 즉시 서천군으로 기부 체납되고 네. 우리 군이 원광대병원에 기부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 허가와 운영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네. 그 서천군의 그 불편했던 그런 의료 상황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될 정보일 텐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살짝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네, 서천군 보건소에서 산후 예쁜 몸매 만들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출산 후 2개월 이상 지난 산모와 네. 12개월 이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운동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개월 이상 지난 산모와 12개월 이내 임산부 대상으로 산후조리 이렇게 좀 뭐 도움을 네. 주고자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개설이 된 거군요. 서천군 보건소에서. 네, 그러니까 산후조리 이 수단이 되는 것도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해요. 작년에는 이제 몸매 만들기가 약간 운동식으로 했다면 네. 지금은 가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까지도. 네, 조금 더 확산이 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선착순입니다. 몇 명인가요? 선착순 15분까지라고 하네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서천군 보건소에서 이렇게 뭐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저같이 처녀 대상은 없습니까?
아마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하면- 몸매 관리해야 네. 되는데 이제 봄 타잖아요. 봄 네. 되면 막 이게 막 식욕이 막 오른단 말이죠. 김희지 아나운서는 안 그러세요? 너무 오르다. 이미 겨울에 많이 올라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봄이라서 더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야 되는데 서천군 보건소에서 저희 청년들 대상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네, 문의사항은 서천군 보건소 전화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네. 역시 전화하시면서 신청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음. 우선 전화번호가 지역번호 041-950-6744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네, 지역번호 041-950-6744번으로 자세한 문의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신청도 전화하셔도 되고 또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뭔가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저 지금 왜 이렇게 빨리 끝났나. 저도 좀 지금, 허무한가요? 네, 사실 긴장한 상태인데 이게 같이 이제 방송을 저 라디오 방송 처음 하는데요.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또 즐겁고 계속 있다 보니까 편안해서 나가기 싫어지네요. 정말 즐거우신 거 맞아요? 지금 대본만 보시더라고요. 저를 안 보시고. 살짝 이제 곁눈질로 왔습니다. 만약에 더 원하시면 좀 이따 겸이겸이 씨가 이 진행하는 방송에도 잠깐 출연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예. 편하게 아직은 편하지 않는 게 당연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뭐 안 오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제가 달려갈 거예요. 그러려요. 네. 다음 주에보다 네. 좀 더 좋은 소식도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매주 이제 김희주 아나운서 신청곡도 들어볼 건데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네, 저 이번에 꼭 부탁드리고 싶었던 곡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설레고 이거 두근거리잖아요. 네. 저도 이 미디어 센터 오기 전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 제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 바로 김동률의 출발입니다. 나 방금 소름 돋았어요. 김동률의 출발. 진짜 듣기만 해도 좋지요. 뭔가 기분 좋은 시작이 이렇게 될 것 같은 네. 아주 센스 있게 선곡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김동률의 출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서천군도 홍보과의 김희주 아나운서님과 인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뵐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1부 마지막 코너이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죠.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오사맛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역시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는 청취자분을 위해서 매주 하나의 개념, 키워드를 선정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고정 패널로 임승빈 씨가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지은 연구님 자문을 거쳐서 1919 청취자분께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여러분, 사회적 일자리라는 직업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키워드는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 정부의 도움으로 비영리 단체에 의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주로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가사 간병도우미, 방문 간호보조원,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일자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1980년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일자리가 필요한 실직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건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전지훈 연구원께서 도와주셨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임승빈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사실은 고민했었어. 네. 서천수구로를 기대하셨다면 아닙니다. 네. 원래 서천수구로 시간인데요. 지금 첫 방송을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의 이성규 과장님과 전화 연결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잠시 불가능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불가피하게 뒤에 코너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 다음 코너가 일자리 네트워크거든요. 일자리 네트워크라는 시간은요. 바로 서천군에 바로 핫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역시 전화 연결인데요.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팀장님과 전화 연결 인터뷰를 매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번에 되니까 마음이 여보세요? 이렇게 놓이네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소환씨.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목소리로 또 이렇게 뵙네요. 작년에 이어서. 그러게요. 작년에 뵙는, 또,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팀장님은 변함이 없으시군요. 전혀 떨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좀 떨었죠. 작년 5월 달에는. 근데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쵸? 일단. 네, 오세요. 네. 조금, 끊기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작년에 이제 백송희 아나운서와 함께 서천군의 일자리 정보를 또 발빠르게 알려주셨었는데요. 올해도 함께 돼서 정말 영광이고, 일단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라디오 서천 1919 청취자분들께 인사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일자리 창출팀장 박성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어 올해도 라디오 서천 1919 방송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네네. 5월에 첫 방을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8개월 동안 일자리 방송에서 취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네. 작년에는 한 242명 취업을 했는데요. 242명이요? 예.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그게 올해는 목표를 한 300명으로 제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300여 명. 어떻게 지금도 이미 1월부터 계획을 잡고 진행 중이실 텐데 좀 기분이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한 2월까지 38명 벌써? 취업을 성공했고요. 그럼 400명도 넘은 거 아니에요? 뭐 진행 중이고 있고. 네. 제가 바라는 것은 전 국민들이 취업을 통해서 많은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항상 저희 센터는 나 감동받았어. 문이 열려 있으니까 방문해 주셔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는 여담으로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요, 팀장님. 네.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뽑나요, 서천에서요? 채용을 많이 하고 있죠. 거의 뭐 방학 시즌 때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면 어떻게 아르바이트 음. 저 없나요? 왜 그러세요, 조한 씨? 저 없나요? 너무 급한데 음. 저 서천 지역 주민입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예. 매주 2개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주실 텐데 오늘 일단 하나만 소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하나만. 오늘 일단 일자리 정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디에서 누구를 뽑을 예정인가요? 네, 서천 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 네. 사회복지사 1명 채용합니다. 그 센터 이름을 제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요. 서천사랑 노인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죠? 이쪽 좀 생소하실 겁니다. 보면 뭐 복지타운도 아니고, 네. 근데 저 서천읍 신송리, 신송리요? 예, 신송리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네. 아무튼 서천읍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예, 그렇죠. 서천읍에 서천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1명 채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주 5일 근무고요. 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혹시 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뭐 우대 조건이나 뭐 우대사항 있을까요? 네,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 네. 또한 전산 능력도 좀 갖춰줘야 되고, 엑셀이나 워드 등. 네. 그리고 자차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을 우대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지역이 이렇게 내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차 운전이 좀 가능한 사람을 고려하는군요. 예. 약간 읍에서 한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5분 거리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일자리 정보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 급여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관심 많아서. 급여는 네. 협의 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면접에 가봐야 아는 거군요. 예. 잘 협의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이렇게 서천사랑 노인복지센터 채용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뭐 또 알아야 될 뭐 사항은 있을까요? 별도로요? 아직 뭐 저희는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저희가 오면 같이 제가 이제 동행 면접을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고 구직자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응하기 때문에 제가 동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좀 언제 한번 동행 면접을 같이 해주시면 미련이 남아요. 그 시간이 됐으면 안 되죠? 그렇군요. 저는 안 되는군요. 네. 혹시 안 되겠죠? 뭐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지역순환경제센터 어디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게요. 956이 어딘가요? 956이요? 956이 아닌가요? 지역순환경제센터. 953입니다. 죄송합니다. 953에 1919. 아하! 953-1919. 예. 네. 아는데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저 아닌데. 모른 척 하는데요. 953-1919로 만약에 좀 더 자세한 어떤 채용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청취자분들께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팀장님하고 뵙겠네요. 예. 네, 좀 기분 좋습니다. 송희 씨 송희 씨라고 자꾸 이게 되네요. 작년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소한 씨.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예. 오랜만에 전화 연결을 해서 그런가 이게 전화가 약간 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TV 뉴스 같은 거 보면 2, 3초씩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약간 전화 연결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자리 정보 정리할게요. 서천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 채용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급여는 협의 후 결정하고요. 우대사항으로 전산 능력, 엑셀이나 워드,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차 운전 가능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자리 네트워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서은 씨?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아까
못다 했던 코너죠. 서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였죠.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내 맘을 흔들죠. 운명이란 걸 나는 느꼈죠.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 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근로자가 주인인 착한 기업 천군만마를 지나서 내 안에 울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길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 알아가는 흑체험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인 무료 시음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고기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드립니다. 원래 2부 지금 두 번째 아니죠. 원래 첫 번째 코너로 서천 속으로 지역경제과의 이성구 과장님과 전화 연결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지금 계속 조금 불가능하시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꼭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셔서 10시 45분, 50분 마지막 3부 끝곡이 아니라 끝 코너로 그때 좀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3부가 아까 제가 대망의 코너라고 했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016년 맞아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시간, 영화 소개입니다. 네,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시작해 볼게요. 앞서 제가 얘기했죠. 대겸 씨라고, 김대겸 씨라고, 겸이겸이 씨가 나오는 코너인데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언뜻 딱 코너에서 들으셨을 텐데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짐작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영화와 정말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먼저 김대겸 씨가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천이 낳고 또 서천이 기른 문화 칼럼니스트를 꿈꾸는 김대겸입니다. 네, 겸이겸이 씨. 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네요. 네, 잘 들리나요 이제? 아니요, 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랑 키스를 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셨어 지금. 네, 좋습니다. 일단 이 코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코너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순서인데요. 그 첫 번째 순서에서는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 중 한 편을 소개하고요. 네. 두 번째 순서에서는 영화관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또 따로 연락 주신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들을 사전에 받아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을 찾아오시는 관객분들이 더 재미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영화만 보고 가셨다면 이제 나도 뭔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오늘의 영화
첫 방송인데 어떤 영화를 좀 들고 오셨나요? 오늘의 영화는 요즘도 한창 이슈이죠. 2월 24일에 개봉한 귀향이라는 영화입니다. 귀향. 네. 정말 핫한 이슈죠. 대겸 씨는 당연히 귀향 보셨겠죠? 네, 저는 문화 칼럼니스트를 꿈꾸니까 당연히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봐가지고. 근데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막 꼭 봐야 된다고 꼭 보라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위안부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는 위안부 일제강점기 시절 때 위안부의 그때의 상황들을 묘사를 한 영화입니다. 좀 궁금한 것들을 얘기를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00% 스포일러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당연하죠. 아직 영화가 상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근데 딱 제 이 말을 들으면은 지금 당장 영화 보러 가고 싶다.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막 자리 박차고 막 그렇죠. 나 지금 극장 가야 돼. 그렇죠. 막 그런 생각이 들게. 빨리 예매하고 막 이제 그런 느낌으로. 네. 막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영화를 잘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군요. 부담이 또 이제 되게 네. 근데 맞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입을 타고 봐야 한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사실 여느 흥행작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인기 있는 영화는 블록버스터, 유명 영화배우가 나온다. 그래서 화제가 되는데요. 이건 좀 다르게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조정래 감독이 2002년도에 나눔의 집 봉사활동을 통해서 접하게 된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가지고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동안 13년 동안 증언을 수집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13년이라니. 예. 저는 1년도 버티기 힘든데 13년 동안 이 영화를 위해서 고민의 고민, 수정을 거듭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작품성이 있을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일단 줄거리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위안부로 끌려간 분들의 내용인데요. 네.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탈출하다 붙잡히는 장면, 폭행에 시달리며 학대당하는 장면, 강제 처형돼 불에 태워지는 장면 등 당시 일제의 만행과 또 위안소의 운영 상황, 위안부들의 그런 처참한 실상을 직간접적으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래요. 뭔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장면들이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담은 영화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지시던가요? 보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 거는 막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딱 적당히 상징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래서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보기는 하지만 상징성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 이제 많은 생각이 좀 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래를 알려면 또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역사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제작 과정 자체가 역시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영화는 조금 다르게 의미가 더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거를 제 표현으로는 기적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기부를 통해서 나온 영화입니다. 제작비가 부족해서 촬영 횟수를 다른 영화의 절반 수준인 44회 정도로 줄였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 참여하신 배우 손숙 씨도 개런티를 받지 않고 영화에서 난 수익금을 또 기부금으로 냈습니다. 손숙 씨뿐만 아니라 또 주연 배우들도 이제 대부분 출연료를 받지 않고 재능 기부로도 참여를 하고요. 충무로의 수많은 그런 네로라는 스태프들도 이때 재능 기부로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나. 네, 굉장히 활기차게 전화 소리가 들리는군요. 네. 되게 여기 현장감이 넘치네요. 이거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이게 생방송이 이런 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얼굴 빨개진 거 봤어. 나 지금 얼굴 막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진짜 당황하신 것 같네요. 네. 영화 보고 싶다고 전화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역시 기왕 듣고. 이제 한 10% 얘기했는데 벌써 이렇게 흥행이
벌써 됐네요. 이거 몇 회차 지금 몇 시간에 있냐고 전화 네. 오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 서현 씨가 지금 열심히 받고 계시는데 어떤 얘기인지는 추후에 듣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 볼까요? 근데 저는 이 일 딱 들었을 때 결국 이 제작 과정에서 많은 스태프들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 재능 기부 형태로 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2013년에 나왔던 영화죠. 그 변호인도 생각이 나. 변호인이 송강호 또 그런 이제 임시완 씨, 네. 임시완 씨, 뭐 스타급 배우들이 나왔는데 그 영화도 제가 알기로 제작 과정에서 이 귀향처럼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재능 기부 형태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부금을 소액이어도 어느 정도 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서 같이 제작비를 마련하는 형태였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총 7만 5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약 12억 원 그 제작비의 절반 정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와. 네. 근데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첫 초창기에 모였던 2억 5천만 원을 며칠 만에 다 썼을까요? 네, 5일 만에 다 썼습니다. 5일 만에 다 썼고요. 근데 이제 5일 만에 다 써서 근데 포기할 순간에 네. 누군가는 집을 팔아서 또 돈을 내고 누군가는 또 차를 팔아서 돈을 내고 이렇게 또 1억이 넘는 고가 촬영 장비도 10%만 가격을 받으면서까지 그런 계속 기부의 연속들이 이루어져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적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와. 네, 그리고 여기에 PD 겸 배우를 1인 2역을 했던 네. 임성철 씨라고 있습니다. 되게 네. 잔인하고 변태적인 성향이 일본군으로 나오는데요. 네. 근데 되게 반전 스펙이 있습니다. 왜요? 김구 선생님의 외증손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이거가 자기도 잘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것들이 밝혀짐으로 해서 이 영화의 의미가 퇴색될까 두려워했던 그런 후문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분이 영화 제작에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상당한 금액의 개인 재산을 제작비로 투입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작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로 또 영화 극장에 스크린에 걸리기까지 네. 또 난관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되게 말이 많았죠. 대형 멀티플렉스나 이런 곳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네. 상업 영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에 스크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상영 시간대도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시간대에 넣고 네. 상영 횟수도 되게 적게 했었는데 네. 이때 또 시민들이 다 모두 팔을 걷어붙여서 등장을 하죠. 어떤 분들은 그 영화관 티켓들을 다 사가지고 네. 기부를 하고 뿌려주고 사람들이 보게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네. 그리고 그 수많은 그런 시민들의 자체적인 홍보와 또 티켓팅을 통해서 상영관 확보를 통해서 결국 그 손익분기점에 60만 명인 개봉 4일 만에 넘겼고요. 네. 그리고 5일 만에 100만 명 돌파. 그리고 현재는 260만 명 돌파를 향해 돌파를 하고 계속 승승장구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영화 하나를 위해서 결국 이제 합심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게 널리 알려질 수 있었군요. 네네네. 이런 제작 과정과 또 스크린에서의 그런 과정들의 어려움이 더 있었기 때문에 더 이 영화가 의미가 있고 지금 이제 극장에서 개봉작으로 걸려 있지만 설사 그 극장에서 내려와도 이 영화는 향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계속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상당히 이건 상징적인 의미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독립 영화나 이런 유 중에서 네네. 이런 영화가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 서천에서 네. 이제 많은 서천 국민들께서 꾸준히 이 영화를 찾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벌포 영화관에서는 또 1주 연장 상영을 했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상당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만족감이 높습니다. 진짜 저도 주말에 이렇게 센터 1층 내려오면 귀향은 매진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와닿는 것들이 있으면 이 영화를 볼까. 이게 사실 보고 기쁘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슴 아픈 역사를 보는 거니까 오히려 힘들 수도 있는데 저처럼 또 감정이입이 잘 되는 이런 사람들이 힘들다고요. 그런 영화 보면. 나 힘들 것 같아. 지금 듣기만 해도 되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겸 씨의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나니까 당장 예매를 해서 한번 봐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진지한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노래를 좀 한 곡 듣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가 있을까? 아무래도 귀향에 나왔던 OST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귀향 OST였던 은희지 씨의 가실이라는 곡인데요. 이 영화를 보셨던 분이라면은 그때의 느낌을 다시 살려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2부 원래 첫 코너였죠. 서천 속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의 이성구 과장님과 전화 연결이 계속 되지 않아서 지금 약간 뒤로 밀렸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성구 과장님 전화 연결이 좀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희지의 가실이 노래를 듣고 와서 바로 이성구 과장님과 전화 짧게 하고요. 원래 영화만 하고 가실 거 아니잖아, 대겸 씨,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뭐가 있죠? 사연과 또 신청곡을 받는 순서가 있죠. 그렇죠. 사실 이 방송은 청취자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첫 방송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여러 주변에서 지역 주민과 네. 기타 지역에서까지 멀리 전국에서 사연을 보내오셨다고 해요.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이성구 과장님 인터뷰 있겠습니다. 그럼 노래 일단 듣고 올게요.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네, 은희지의 가실이 듣고 왔습니다. 생방송에서 가장 이제 변수가 아무래도 전화 연결입니다. 왜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어떤 게스트분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원 통화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일정이 있으시기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 또 저는 이 전화 연결이 이렇게 밀리게 된 게 액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뭐.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지역경제과의 이성구 과장님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서천 속으로 코너를 바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성구 과장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목소리가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의는 잘 끝나고 오셨나요? 잘 들리는?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회의는 잘 끝나셨어요? 예, 잘 끝났어요. 조금 전에. 예. 그러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회의도 하고 바로 지금 이렇게 예, 방송 좀 바쁩니다. 일정이. 방송 임하시느라고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 전화 연결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라디오 서천 1919 방송 축하를 위해서 또 방송에 응해주셨는데요. 일단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천군청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그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 과가 사실 업무들이 좀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은 가지만 저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네요.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요. 지역 주민경제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관리, 그리고 에너지 업무, 버스, 택시, 화물차를 비롯해서 주차장과 차량 등록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각종 판매업 인하가 경제정책 수립 등의 창조적 업무도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과장님이요. 예,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그런데 뭐 하나하나 또 이 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음에 한번 특집 방송을 해가지고 이성구 과장님께서 직접 여기 스튜디오도 놀러 오실 겸 와서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기회가 닿으면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원래 국민들과의 약속은 지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시는 걸로. 이렇게 섭외가 됐군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좀 이렇게 많은 일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특별히 2016년을 맞아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지 또 궁금한데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그 지역경제과 중점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에너지 복지 증진, 그리고 주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교통약자 교통 복지 증진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을 들 수 있으며요. 그리고 지난 3일에 저희 그 서천 특화시장에 중기청 그 문화관광 육성 시장으로 선정돼서 전국 최고의 전통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전통 시장 등 지역 상권을 많이 애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특화시장,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되게 얘기해 주신 게 와닿았어요. 혹시 뭐 이렇게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또 뭐 그런 지원이 있을까요? 그런 특화시장이요? 청년 고용 확대 측면에서도 청년 일자리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장항 그 전통시장에 금년도 한 12억 정도 투입해서 그 시설 현대 사업을 곧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미디어 센터가 장항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또 지역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저도 이게 관심이 좀 가는데요. 아무튼 요 사업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하신 모든 사업도 뭐 주민 맞춤형 뭐 이런 것들 모두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다음에 이제 특별 방송 한번 나오시면 그때 또 자세한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쁘신 것 같아서 바로 가시기 전에 신청곡 하나 있으시면 제가 끝곡으로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실까요? 예, 그 지난 화요일에 그 2016년 그 노인 일자리 발대식이 우리 그 서천 그 문해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즐겁게 일하시고 일하는데 나이는 그 구애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왠지 알 것 같아요. 앞서 오승근 씨 내 나이가 어때서를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이 노래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다음 코너 끝나고 나서 꼭 들려드리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 일자리 라디오 서천 1919 화이팅의 의미로 이렇게 한마디만 부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그 좀 라디오 1919가 이제 금년도 전년도에 이어서 이제 서천군에서 많은 일자리 원하는 그 고용층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지역민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한번 실제로 또 스튜디오에서 뵙길 바라면서 그러면 어떻게 소연 씨 가능한가요, 노래요? 바로 지금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청곡 지역경제과 이성구 과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과장님과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네, 영화와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저 못지않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조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첫 방송이니까 좀 봐주세요. 네, 잘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앞서 지역경제과 이성구 과장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어찌나 다행이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성구 과장님께서 인터뷰지를 받고 보통 분들은 받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만 해오시는데 이렇게 수기로
다 막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할까 이러고 막 적었다는 그런 후문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좀 전화 연결에 있어서는 조금 엇갈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다음에 특집 때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사연 읽어주는 남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연을 사실 첫 방송이라서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겸미 씨?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네. 어떻게 알고 다 전국에서 왔대 사연이?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알리게 된 이유는요. 네, 제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너무 이실직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솔직해야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한 방송.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네? 아유. 당황하셨어. 네네. 아유, 빨리 넘어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연이 좀 많이 들어온 관계로 사연을 좀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연 읽을 때 BGM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정모양이라는 분께서도 지금 사연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이름을 밝히기 싫으셨나 보다. 그렇죠. 성이 정신. 네. 저랑 동일한 정신인데. 그러네요. 제가 네. 이 사연을 또 굉장히 귀엽게 읽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괄호 안에 귀엽게 읽어주세요가 있어서 네. 노래에 맞춰서 좀 상큼발랄하게 나 20대 20살인 것처럼 한번 될진 잘 모르겠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다 갔다 고치고 하루만 버티면 주말입니다. 특별하게 무슨 약속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다려질까요? 요즘 날씨가 좀 풀렸다고 벌써 춘곤증이라도 온 건지 몸이 늘어지네요. 이번 주말엔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낮잠만 푹 자야겠어요. 주말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 모두들 힘내서 버텨봅시다. 화이팅! 어이없어 하는 웃음. 잘하시네요. 뭘 잘해? 진짜 프로다. 새삼 느낍니다. 띄워주지 마요. 그런 줄 알아 진짜.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춘곤증이 온 것 같아서 몸이 좀 늘어졌다고 잠만 자야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봄이 왔으니까 오히려 나가야 되지 않나? 아직은 이제 꽃샘추위도 있고 하니까 이 핑계로 자는 거죠 집에서. 겸미 씨가 그런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왜요? 그래도 운동 다니시잖아요. 운동은 그쵸 삶의 일부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한다며. 되게 뻔뻔했나요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네, 되게 힘겹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게. 운동을 좀 해야 되긴 해. 봄이 오면은 또 겨울 한동안 막 먹었던 살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엄청 걱정됩니다. 아까 김희주 아나운서하고도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진짜 청년들을 위한 몸매 관리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어떻게 좀 지원 안 되나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정모양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물론 뭐 잠을 자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날씨가 좋을 때는 좀 밖으로 다니면서 여러 기회들을 만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사연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읽는 차례죠. 그렇죠. 네, 이분은 이제 실명을 밝혔네요. 강우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만에 여행 중에 있어요. 한국보다 기온이 높아 여긴 지금 봄이에요. 벚꽃도 벌써 피기 시작해서 돌아다니기에 딱 좋은 날씨예요. 오늘은 오리구이를 먹으러 갈 거예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이 강우재 씨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뭔가 이름이 끌려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뭐 보이시나요? 실제 잘생긴 친구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요즘에 좀 신기가 내려왔나 봐요. 네. 어디 강우재 씨는 서천에 사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서천 사람은 아니고요. 저기 네. 윗지방 성남 쪽에 사는 용인이구나. 용인 쪽에 살고 있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대학 친구입니다. 대학 친구. 대학 친구라서. 네네. 솔로인데. 진짜? 네. 너 40 몇 살?
네, 말하기 싫나 봐. 저와 동갑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갑대? 네, 동갑대. 나 동갑대잖아. 아, 그쵸. 되게 싫어한다. 제가 언제요? 저 지금 되게 웃고 있는데. 연기 잘하는데. 아무튼 뭔가 이름에서 잘생긴 훈훈함이 느껴지신 강우재 씨. 대만 네. 여행 중이시라고요. 네네. 와, 좋겠다. 대만 여행 중이라니. 그래서 그런가 날씨가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사진을 보내줬었는데 다 네. 반팔 차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 정도로 네. 날씨가 좋군요. 네네. 저희도 한 4월 좀 말 좀 되면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진짜 또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딱 좋은 날씨에 딱 좋은 곳으로 여행 가신 강우재 씨, 오리구이 먹으면서 또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네요. 맛있겠다. 그러게요. 배가 고프네요, 지금. 네. 바로 또, 근데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어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판교에서 근무 중인 인턴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갑자기 추워져서 몸살에 걸려버렸네요. 유유. 봄옷 좀 입고 놀러 다니고 싶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다들 건강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이언우 씨가? 네, 라이언우 씨가 보낸 사연입니다. 그 경기도 판교에서 이제 인턴 중인 친구인데요. 아유, 어쩌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는지 이 친구 평상시 운동 안 하는 것 같네요. 저와 다르게. 그렇구나. 네. 또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죠. 네, 이렇게 그렇죠. 불규칙적으로 가게 되고. 근데 이 일교차가 좀 크다 보니까 최근에 원래 환절기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또 몸살에 걸리셨군요. 아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그러게요. 꼭 챙기라고 네. 또 사적으로도 한번 연락을 보내주세요. 네, 친구분이라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사연으로 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8학기를 마치고 초과 학기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드디어 벚꽃 엔딩이 들려오는 계절이네요. 취업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취업준비생 분들에게도 따뜻한 봄바람이 얼른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다! 라고 보냈어요. 이 사연은 라석연 씨가 보내준 사연이네요. 그리고 바로 마지막 사연도 좀 비슷한 사연인 것 같더라고요. 박철환 씨가 또 보내주셨는데요. 새파란 대한민국 청년인데 저에게는 봄이 기업 공개체육 시즌이네요. 돌이켜보면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 소풍 가던 걱정 없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숨가쁘게 달리고 지친 삶 속에서 여러분 모두 잠시라도 하나뿐인 내 인생을 채웠던 아름다운 날들 회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두 분이 지금 한창 이제 취업 시즌인가 봐요. 그렇죠. 한창 취업 시즌이기도 하고 나이대도 이제 그렇고 4학년 말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들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뒤숭숭하시겠지만 네. 그렇죠. 좀 불안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취업이 예전보다 더 좀 힘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또 기회가 어느 순간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철환 씨 그리고 또 누구였죠? 라석연 씨요. 네, 두 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힘내라고 제가 끝곡으로 네. 네, 그렇군요. 네. 끝곡으로 또 힘내라는 의미로 아름다운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가 노래를 선곡했으니까 그 노래 들으시면 되고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신청곡 브루노 마스의 The Lazy Song은 다음 주에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겸희 씨? 생각보다 여기 편안하고 내 집 같고 또 방송을 계속 하고 싶네요. 정말 형식적이다. 아, 그런가요? 정말 형식적이다. 정말 대본에 안 적혀 있잖아요. 진심입니다. 진심이 안 느껴졌어, 근데. 정말 내 집 같았나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제 얼굴 어떤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래도 아까 빨개지신 얼굴 많이 가라앉았고요. 네,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편한 거 맞네요. 솔직하게 읊으셨어요. 아무튼 앞으로 매주 목요일 11시 반에 또 겸희 씨가 찾아올 테니까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청취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오늘 감사했어요, 대겸 씨.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3월 11일 라디오 서치 1919 첫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16년 오늘을 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영화 기향처럼 라디오 서천 1919도 좀 난관이 오늘 있었죠. 하지만
귀향의 그런 어려움을 뚫고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각인이 됐듯이 라디오 서천 1919도 앞으로 그렇게 희망적이고 모두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분 좋은 느낌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그럼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Beautiful day 아름다운 그대 내 맘은 당신을 향하죠. 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